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 한국의원 대표단이 한미의원회의를 갖고 삼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이 심화되어 좀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 미국에서 한미일 3국의 국회의원들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날의 주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예상이 됐습니다만 과연 미국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죠. 자, 눈앞에서 확인한 일본 의원들의 주장은 어땠고 또 미국 의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여러 당 연합으로 7명이 다녀오셨는데 그중에 자유한국당 김세원 의원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이게 친북 성격이 강한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게 26차 회의였기 때문에 매년 각국의 국내 사정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나 안보 이슈들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는 그런 회의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주로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해서 논의가 집중이 될 정도로 다른 주제들은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네, 논의가 집중이 되었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의원들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일본 외무성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읽는 정도로까지 비슷하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요. 또 상당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나름 고심해서 제시했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 입장에 서서 예. 문제를 바라보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일본 안에서는 존재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아베 총리의 분신처럼 발언한 의원이 혹시 그 자민당의 8선 야마모토 고조 의원입니까? 실은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 했는지는 외부에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공식적으로는 못 해드리겠지만은 짐작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제가 그 의원을 지목했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안부 합의도 파기하는 한국하고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회의 말미에 전체가 박수치면서 왜 이렇게 회의하고 나면은 어쨌든 총의를 모았으니까 다 박수치면서 끝내잖아요. 근데 그 의원만 박수도 안 쳤다면서요. 그 발언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의원하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좀 전체 합의는 아니지만은 이런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 의원도 있더라. 지금 그 말씀하셨죠? 네네. 그 어떤 식의 의견을 내든가요? 그 일본 의원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 입장 위에서 일본이 진지한 사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문제까지도 관련해서 책임 있게 기업이 되든 아니면은 정부가 되든 예. 이 배상과 사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그 전제 위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원이 한 사람 있었던 겁니까? 일본 의원? 적어도 명시적으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일본 아베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전제 위에서 이런 논의를 했던 분들이 또 몇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의원들, 적어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네요. 희망도 보였다, 이런 말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건 미국 의원들 반응이에요. 미국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미국 의원들이 이번에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단장을 맡으신 분이 서해를 한 세션, 그분이 맡은 세션에서 이제 논의가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예.
그분과 전직 의원 한 분이 업적으로 참석하셨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기류는 그리고 그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전에 이 만났던 미국 의회 지도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예.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더 가깝게 서서 중재나 뭐 관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일으켜졌고요.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물론 이 한국과 일본에도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좀 곤혹스러움이 섞여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좀 답답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길어지면 우리한테도 좋을 거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좋을 거 없는데 근데 우리가 나서서 뭘 해주진 못하겠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사실 뭐 다 친한 친구들 둘이 다투는데 예. 같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국제법상 일본이 잘못한 건데 근데도 미국은 뭐 끼어들긴 애매하다는 입장인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그런데 미국의 기류도 이 최근에 이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명백히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그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적극적인 중재 개입을 할 시기가 아직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와 일본이 풀어야 되는 건데 함께 다녀온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일본 측에서 이낙연 총리가 대화의 적격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더라. 김 의원도 느끼셨어요? 그게 이 일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이낙연 총리께서 뭐 일본 특파원도 하시고 이 일본과 오랜 교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가실 때 나름 이 기대했던 바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사로 오면 뭐가 좀 풀리겠다는 암시까지 주든가요? 있든가요? 그게 이 회의 성격이 그 우리나라는 사무국 역할을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하지만은 미국 경우에는 그 맨스필드 재단, 일본 경우에는 일본 경제재단이라는 민간에 있는 재단들이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틀 자체가 민간 기구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그런 이 인적 교류가 빈번했던 그런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김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특사? 이낙연 특사?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또 동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잘못 갔다가는 정말 뭐 굴욕 외교만 당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특사를 보낼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아서요. 특사라고 그쪽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거나 지정해서 이렇게 요청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화 파트너로서는 적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한국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계신 김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당 얘기도 잠깐 좀 짚고 가죠. 네. 한국당의 박맹우 사무총장과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비밀회동을 갖고 두 당의 연합공천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당의 합당은 아니고 공천을 연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수 분열하지 말고 지역구 공천 같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일단 처음에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가 뭐 뒤에
좀 그 입장이 바뀌시긴 했지만은 예. 아무튼 뭐 만나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당위가 있지만 또 그 방향성도 이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뭐 지난번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연대를 한 적도 있지만 이런 예. 선거연대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예. 그 바람직한 파트너가 어디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점에서는 좀 더 당내 컨센서스가 다 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거 연대가 보수가 분열하지 말고 연대하자는 것까지는 바람직한데 그 파트너가 우리공화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뭐 어디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일단 뭐 지향하는 가치가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공화당과의 이 손잡는 문제, 연합 공천. 글쎄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공유 가치가 어느 정도 이 접점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네, 일단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요. 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겠습니다만 도로 친박당처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 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딱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예,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내 분란에 또 그 소지가 될까 봐 것처럼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대목들은 있습니다. 예,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 저희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 네. 황교안 대표 비례로 나가는 것보다 종로에 출마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 소신껏 말씀을 하셨다가 당에서 곤혹 치르셨더라고요. 지금도 그 소신은 근데 변함 없으세요? 제 사견임을 전제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종 결정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리는 거고 해서 지금 당에서 결정을 지금 하기에는 좀 많이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정개특위도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선거법과 여러 당의 전략적 판단들이 주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물러나신 것 같네요,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 생각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변함없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런 고려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세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